이미 경기 침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체감상으로는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표상으로 보면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지금 이 조정장의 한복판에서 주식을 팔고 나간다라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거죠. 바닥에서 파는 거니까요. 경기가 둔화될 때 시장이 하락한다 생각하는 거 합리적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지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역시 경제 위기에 대한 전망을 내비치고 있어요.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44%다, 25%다, 뭐 90%다 하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역시 이렇게 제각각인데요. 가장 유력해 보이는 설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연준은 억지로라도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이 물가를 원상복구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는 이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듯 합니다. 자, 그럼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현재 시점에 경기 침체가 진짜 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보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산업 생산, 고용, 그리고 소매 판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생산과 관련해서는 ISM 제조업 지수를 보는데요. 이건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지표로 쓰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본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이 지표를 확인해요.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보시겠다 하면 investing.com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 ISM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가 강한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ISM 지수가 60 언저리에 있을 때 경제 상황을 매우 좋게 보고 있고요. 이 지수가 50 밑으로 하락하면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50 이하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생산이 꽤 견조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한 53 정도 됩니다. 이게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도 아주 나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바로 고용입니다. 미국의 고용률은 기업과 가계 그리고 모두의 상황을 보여주는 종합지표 같은 건데요. 이 고용 분야를 보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예요. 이 실업률 3.6%라는 게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거예요. 실업률은 낮은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 3.6%다라고 하면 자연 실업률이 보통 한 5%에서 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경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실업률을 뜻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때때로 이직도 하고요, 뭐 새롭게 일을 찾는 기간 동안 이렇게 몇 달간의 공백기를 갖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자연 실업률은 이런 공백기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실업률 0%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한 3%에서 6%, 5%에서 6% 사이가 한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좀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실업률이 3.6% 정도다라는 거는요, 고용 환경이 되게 좋다는 걸 의미해요. 다만 현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실업률이 이게 상승하는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가깝다는 거, 아니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의 고용 현황에서는요,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바로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 5월 대비해서 1%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직 우리가 소비 심리가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는 역시 investing.com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소매 판매는 총 판매액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보정하고 보는 거예요. 이 지표는 전체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JP모건의 제러미 바넘 CFO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소비재 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소비자들은 상품에서 서비스로 지출을 바꿨고, 그래서 뭐 여행이나 외식 관련된 부분의 지출이 작년에 비해서 한 3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관련된 지출도 한 15%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지표를 제가 살펴봤는데, 첫째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둘째는 실업률, 셋째는
소매 판매였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체감상으로는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표상으로 보면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단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현재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정도지 지금 현재가 경기 침체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당 수준 그게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폭락한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 수준으로만 보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침체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2008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이 주식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최악의 시기 중 한때라고 손꼽히고 있어요. 지금은 경제 곳곳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지만 아직은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 내년에 경기 침체 오면 진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정도로 이렇게 빠지는데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막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가는 경기 침체를 앞두고 미리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면은 딱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데이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표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모든 경기 침체 시기에 S&P 500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경기 침체 시기의 주가 하락이에요. 그리고 이 표에서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들어서기 전 6개월 기간 동안의 S&P 500 수익률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끝난 후에 1년 후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 기간의 S&P 500 수익률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정작 경기 침체 그 당시의 시기보다 경기 침체 6개월 전에 이미 큰 폭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나서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끝난 후에는 주식시장이 특히 엄청나게 잘 돌아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후에 S&P 500의 1년, 3년, 5년 그리고 10년 후에 그런 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끝나고 1년 후에는 21% 정도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3년 후에는 한 48% 정도가 상승했고 5년 후에는 93%가 상승했고 10년 후에는 256% 정도 상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엄청 좋죠. 경기 침체가 오는 구간에서 주식을 뭐 다 팔고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최악의 상태에서 빠져나간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바닥에서 매도하는 꼴이 되겠죠. 게다가 경기 침체 후에 이어지는 상승장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심지어 경기 침체 속에 있는 그 시기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하락할 때 시장을 떠나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진짜 바닥에서 주식을 내던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표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요. 경기 침체가 1년 남짓으로 그친 시기인데요. 1년 이상의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1973년, 2007년 이렇게 두 번밖에 없어요. 정말 의미 있게 길었던 경기 침체의 시기는 2007년 서브프라임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 남짓 되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는 합리적인 가정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정말 금방 갑니다. 실제 경기 침체 동안에도 주식시장이 하락은커녕 상승할 때도 몇 번 있었고요. 물론 상황이 정말 나빠진 경우도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이미 주식시장이 꽤 나빠졌다고 할 수 있어요. S&P 500 기준으로 20% 정도 빠졌으니까요. 실제 지표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니지만 경기 침체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수개월 동안 계속 경기 침체를 입에 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주식시장은 이미 심각한 조정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조정장의 한복판에서 주식을 팔고 나간다라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거죠. 바닥에서 파는 거니까요. 경기가 둔화될 때 시장이 하락한다 생각하는 거 합리적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아주 빠르게 그 모든 거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 한복판에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는 그런 기이한 상황을 한 50% 정도의 확률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존 템플턴 경에 따르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막 너도 나도 경기 침체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이해합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설명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누가 탁월하게 경기 침체 시기를 예측을 한다고 해도요, 그 경기 침체의 타이밍을 두고 주식 투자의 타이밍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의 정확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식 투자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데는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불안 초조해 하면서 막 팔까 말까 우왕좌왕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막상 위기 상황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계속하고 좀 아껴 쓰고 레버리지 쓰는 걸 피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투자도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 모든 약세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약세장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상황은 좋아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투자하세요.